이번에는 구글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구글 트렌드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여기 구글 트렌드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세 개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인기 급상승 검색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현재 인기 급상승 검색어를 포스팅 하시면은 당연히 포스팅 유입자를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송가인, 임영웅, 서혜지, 보겸 등등 이렇게 쭉 하시고 어제 같은 경우는 누리호, 남주혁, 배현진, 이준성 이렇게 쭉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포스팅 하려고 하는 키워드를 주제 탐색에 가져다 놓으시고 직접 입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동산, 그리고 주식, 아파트, 그리고 MBTI, 또 몇 가지 제가 더 할 건데요. 우선은 요 네 가지 하고요. 연애, 결혼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를 하나씩 다 검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하시고 엔터 누르시면은 이렇게 하단부로 좀 내리는데 한 번에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월 27일부터 해가지고 이게 21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약 1년 동안 시간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라고 해서 이렇게 얼마나 검색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0부터 100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로 옆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시면은 주식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시고 주식하고 엔터 누르시면은 이 부동산 파란색과 동시에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돼 가지고 인기가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파트, MBTI, 연애, 결혼까지 쳐보겠습니다. 부동산, 주식, 아파트, MBTI, 연애는 안 했고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주식이 제일 많은 키워드로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있다는 거고요. 나머지 아파트, MBTI, 결혼 등등도 사실상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5개까지만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 중에 아무 데나 가가지고 눌러주신 다음에 제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검색어를 자기개발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 자기개발 보라색 같은 경우는 완전 하단부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검색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런 거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내가 블로그 포스팅 하실 때 이런 주제로 밀어붙이시는 게 좋지 이런 걸로 어지간한 거 아니면은 이렇게 인기 키워드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건데요. 요거에 대해서 하단부에 내리시면은 하위 지역별 비교 분석이라고 있고요. 어떤 색깔은 어떤 곳에서 검색을 더 많이 했는지 등등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요것도 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쭉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재명 부동산 공약이라는 게 급등하고 지금 제일 인기가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연관 검색어 다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MBTI도 이렇게 연관 검색어가 다 하나하나씩 다 있고 결혼 등등도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 다시 드렸지만 내가 주제를 삼아서 키워드,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부동산 키워드를 밀어붙이려고 한다. 그럼 성공적인 겁니다. 나름대로 요 중간선에 있으니까 주식 같은 경우도 지식이 있고 경제관념이 있으신 분들은 주식 키워드 밀어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요리 컨텐츠 그리고 주식, 부동산 요 정도 그리고 IT 이 정도까지는 엔간해서는 조금만 글을 잘 쓰면은 인기 키워드 이 자체가 인기 키워드이기 때문에 상위 노출 일일 방문자 수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키워드 분석하시고 포스팅 잘 하셔가지고 많은 방문자 수 유입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검색합니다. 상단에 있는 데이터 랩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데이터 랩 홈 여기 있고요. 그리고 검색어 트렌드 여기 있고요. 다른 거는 그냥 눌러보시고 어떤 건지 이렇게 참고해 보시고 데이터 랩 홈이랑 검색어 트렌드 이 두 개만 활용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이걸 누르면서 인기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기 키워드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에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딱히 분석이라는 건 없고 지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이렇다 할 게 없어요. 데이터 랩 들어오시면은 쇼핑 인사이트라고 있고 분야별 인기 검색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말 그대로 일간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런 식으로 있어요. 오늘 26일이거든요. 여기 조금만 옆으로 가서 좀 칸을 늘리겠습니다. 원피스가 계속 인기가 많은 키워드예요. 여기 보시면 원피스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계속 뒤로 가니까 원피스가 다 1위였는데 1월 13일에는 롱패딩이 1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일단은 1위, 2위, 3위, 4위, 5위 이런 식으로 인기 키워드가 이날에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카테고리가 패션 의류로 되어 있는데 패션 관련 의류 관련 포스팅을 하시는 분들은 인기 키워드를 항상 검색해서 이걸 분석한 다음에 이게 무엇인지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되는 건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피스 혹은 롱패딩, 여성 롱패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키워드를 사용하시면은 보다 더 상위 노출이 잘 되겠죠.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다른 카테고리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패션 잡화 들어가시면 상단에 있는 나이키 운동화, 나이키 에어포스 이런 식으로 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월간으로 딱 나눠버리면은 이 월간으로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아무래도 12월에는 1월에는 11월에는 10월에는 뭘로 할지 다 보니까 나이키 운동화예요. 나이키 운동화가 1위에 있다는 것은 어, 이 나이키 운동화 키워드를 사용하면은 상위 노출을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디지털 가전 보면은 키보드가 항상 1위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불변의 법칙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름이니까 선풍기가 물론 1위로 올라가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헤드셋, 뭐 여름 되니까 선풍기고 4월이니까 헤드셋. 그래서 이게 다 월별로 혹은 주간별로 혹은 일간으로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월간으로 하신 다음에 인기 키워드가 무엇인지 검색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카테고리도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 월간으로 보셔서 뭐 스포츠 레저 하시는 분들 아니면 여가 생활 편의 생활 건강 등등 하시는 분들 여기 데이터 랩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데이터 랩 홈에서 어떠한 키워드가 인기 키워드인지 월간으로 해서 하나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는 본인들이 원하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검색어 트렌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나이키 운동화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직접 제가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어 1의 옆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검색하시고 다른 거는 딱히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단부로 내려오시면은 네이버 검색 데이터 조회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가 이번 달까지 있는 거거든요. 1월 25일 어제예요. 그래서 언제 나이키 운동화가 제일 인기가 많았는지 그런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2021년 2월 10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이때 어쨌든 이때 제일 인기가 많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또 검색을 하고 싶으면 아래로 좀 내려서서 여기다가 제가 저번에 새해 인사 관련해서도 그 유튜브 글도 좀 올렸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새해 인사는 언제 인기가 많은지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지워주셔야 됩니다. 이대로 검색해 보시면은 또 이렇게 더 위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싹 다 지워주시고 이것만 검색을 한 다음에 데이터 검색조에 누릅니다. 그러면은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 이 12월 24일, 30일부터 정점을 찍다가 31일 날 엄청 많습니다. 31일 날 제일 많네요. 1일, 31일. 이때 새 인사 키워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가 우연찮게 새 인사를 포스팅을 했습니다. 12월 30일 날 그것도 밤에. 그래서 이걸 들어가 보시면은 통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번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글은 이런 거였어요. 그냥 새 인사 모음 그겁니다. 여기서 통계를 눌러주시고 269회 조회가 됐는데 이때 조회수가 이때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1일 날 이때만 208개예요. 그리고 하루 넘어갔을 때는 거의 없다가 말 그대로 또 보면은 2로 됩니다. 그러니까 31일 날은 208개고 38개 그 다음 날은 2개입니다. 이게 제가 간단히 보여드린 이유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새해 인사라고 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31일 날 100이라고 숫자가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 인사는 그만큼 그때 시즌에 인기 키워드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줌 포스팅도 저번에 했어요. 마지막으로 줌 포스팅 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3월달 그리고 9월달에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줌 검색해 보겠습니다. 줌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새학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새학기가 오기 때문이고 9월에도 잠깐 반짝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는 아마 그
뭐 겨울 여름 학기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새 학기는 보통 연초 3월이니까 이때 인기가 가장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시켜 드리려고 다시 이렇게 검색해 가지고 직접 보여드린 거고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은 이 데이터 랩 들어가셔서요 본인이 포스팅하고 싶은 그런 키워드 찾으신 다음에 데이터 랩 홈이랑 검색어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블로그 월별 인기 키워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21년 상반기 상승 키워드랑 하반기 상승 키워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나와 있는데 우선은 1월달에 보시면은 그 달에 이슈된 그러한 인기 키워드 말고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 함으로써 오늘 포스팅을 하면은 1년 뒤에도 인기가 많겠다. 그런 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달은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을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운세 정도 이 두 가지는 무조건 하시고 그 중에 뭐 홈택스도 마찬가지고요. 연말정산은 무조건 매년 뜨는 키워드니까 이것 꼭 해주시고요. 2월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그냥 그 월에 있었던 인기 키워드일 뿐인 거고 여긴 사실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건 넘어가겠고 3월달은 2021년 계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유명하냐면 키보드랑 마우스 관련한 인기 키워드가 정말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줌 관련해서 화상회의 어플 혹은 이 프로그램 등등 관련해서 오류 난 게 정말 많이 나오고 카메라 안 된다고 특히 많이 인기 키워드로 그거를 작성을 하면은 포스팅 인기가 정말 많을 겁니다. 그 글에 대해서요. 4월달 넘어가겠습니다. 4월달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다 넘어가고 봄꽃 혹은 뭐 식목일 이런 거 여행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올리는 게 좋으시고요. 5월달 같은 경우는 다시 사업자들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연말정산 그 관련해 가지고 5월달에 하기 때문에 홈택스 있고요.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되기 전에 5월쯤에 에어컨 청소 키워드를 좀 많이 올리시면 좋습니다. 6월달은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기 때문에 에어컨 청소 이게 인기 키워드로 많고 에어컨도 정말 많습니다. 덥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와닿는 거라서 에어컨 키워드는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하반기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달부터 11월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7월달 같은 경우는 6월달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에어컨과 풀빌라 이런 거 위주로 여름 여행 그리고 더우니까 에어컨 잘 안 된다 등등의 키워드가 인기 키워드고요. 8월달 같은 경우는 보시면 나머진 다 넘어가고 풀빌라 역시 여름 휴가 관련해 가지고 인기 키워드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월, 7월, 8월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9월달로 넘어왔을 때는 일단은 추석 관련해 가지고 키워드를 많이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리산 단풍 여행 혹은 이렇게 가을에 여행 가는 그런 여행지 등등이 많이 올라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단풍 여행 작년에 많이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1월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없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12월 달에는 당연한 말이지만 크리스마스 등등 이러한 것들을 많이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블로그 작성할 만한 포스팅 키워드, 인기 키워드 월별로 다시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연말정산이고요. 그리고 신년, 운세, 달력, 다이어리, 눈꽃 축제, 스키, 겨울 바다 여행, 구정, 토정 비결, 꿈 해몽 관련, 대학생 대출, 대입 관련 입시 학원, 방학 펜션 신정 다이어리 데이, 연말정산 고객 정보 유출, 새로운 아이폰 버킷리스트 이 정도는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죠. 대학생 대출도 대출 관련해서는 그다지 추천하진 않아가지고 이거 지우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달 혹은 1월달이 설날이 대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설날 제사상, 설 연휴 여행, 입학 선물, 졸업 선물, 졸업 여행, 학자금 대출. 글쎄요, 저는 대출 이렇게 찝찝해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신학기 준비,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노트북 꽃 배달, 이벤트 용품 봄철 이사, 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 3월달입니다. 줌 카메라 노트북 오류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키보드 그리고 마우스가 있겠죠. 키보드 마우스가 여기 3월달에 올라간 이유는 이제 새학기가 되니까 학생들이 키보드 마우스부터 많이 찾기 시작하고 그게 실질적인 전자기기 인기 키워드 1위이기도 합니다. 이건 네이버 데이터 랩에 나와 있는 자료이기도 하고요. 입학, 화이트데이, 취업, 봄신상, 황사, 이사, 봄여행지,
마스크 어학학원, 취업 가방 3.1절 등등이 있는데 이건 3월 14일, 3월 1일 이런 식으로 그 날짜만 해당하는 키워드는 좀 뒤로 하고 입학이나 취업 혹은 봄 신상 요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봄 여행지도 좋고요. 왜냐면은 화이트데이는 3월 13일 날밖에 뜨지 않습니다. 3월 22일 혹은 3월 14, 3월 13일, 3.1절도 3월 1일 전인 2월 28일 혹은 3.1절 당일날만 인기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이왕 포스팅 할 거면 요런 거 위주로 봄 신상, 봄 여행지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4월은 좀 뻔한 얘기긴 한데 봄 여행지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봄꽃, 봄 여행, 봄꽃 축제, 등산, 캠핑, 결혼, 혼수, 신혼여행, 이삿짐 센터, 보관이사, 전세, 보증, 담보, 대출 이거는 그냥 지우겠습니다. 여행 상품, 주말 농장, 봄나들이 그리고 5월달 바로 넘어가면 홈택스, 에어컨 청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달은 정말 행사나 어떤 기념일 등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결혼 준비, 담보 대출 이건 좀 지우고 여행 상품, 주말 농장, 카네이션, 태블릿 PC, 노트북은 글쎄요 이건 선물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상품권, 향수, 액세서리 각종 여행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6월달 넘어가겠습니다. 여름 휴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에어컨 청소, 펜션, 렌터카, 리조트, 휴가지, 에어컨, 선풍기, 성형외과, 제모, 문신, 타투, 키스데이, 하지 등등 있는데 제모도 성형 쪽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지우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선호하는 키워드는 아닙니다. 왜냐면 블로그에서 좋지 않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요. 그 여기 보시면은 여름 휴가 관련해 가지고 정말 많이 있는데 여름 휴가도 좋지만 에어컨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달도 마찬가지로 넘어가면은 펜션 예약부터 시작해서 비키니, 수영복, 휴가, 바캉스, 어학연수, 다이어트, 성형수술 같은 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 피부 치료 이것도 딱히 추천해드리진 않고요. 유학원, 헬스, 다이어트 이게 아마 방학이니까 유학을 가나 봐요. 그래서 이때 유학 관련 키워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영어 공부 있는 것처럼 헬스, 다이어트 글쎄요. 좀 누군가 카더라 통신에서 하지 말라는 게 좀 있었는데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관광명소, 해수욕장, 공원, 자연휴양림, 캠핑장 등등 있습니다. 8월도 사실 그닥 다르진 않습니다. 바캉스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학자금 대출 글쎄요 이것도 그냥 또 피부과도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9월 달은 이제 추석이죠. 결혼 선물 결혼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포장이사 신혼집 선물 세트 상품권 환절기 피부 관리하는 방법 단풍놀이 하는 거 가을 여행 추천지 추석 선물 추석 관련 키워드 많이 있고요. 건강식품은 하지 마십시오. 10월달 축제 여행, 가을 여행, 가을 펜션 포장 이사 가격, 할로윈 데이 등등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11월달은 이제 스키 본격적으로 탈 시즌이니까 보드 겨울로 겨울 패션, 난방지로 빼빼로 데이가 있고 12월달 같은 경우는 새해 인사, 신년 인사, 목도리 장갑, 연말 행사, 새해 운세 등등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송년회 같은 거 좋을 것 같네요. 해돋이 축제 송년회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새해 인사, 새해 신년 인사 등등은 제가 저번에도 포스팅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에 많이 올라갔다고요. 영상이 좀 길어져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제 블로그를 토대로 직접 통계적으로 제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어떤 키워드가 인기가 많았는지 진짜 조회수가 높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 주겠습니다. 우선은 조회수 순위 월별로 네이버 블로그 우선 들어가 주시고 통계를 눌러 주십니다. 통계 누른 다음에 아래쪽으로 좀 내리시면은 여기 순위 조회수 순위가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 먼저 들어가 주시고 왼쪽 상단에 내 프로필 하단부에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를 눌러 주겠습니다. 왼쪽에 탭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단부로 좀 내리시다 보면은 순위에 조회수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조회수 순위라는 게 들어왔고 기본적으로 일간으로 되어 있고요. 월간을 눌러주시고 이 달력 표시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현재 2022년 3월달인데 이번 연도 기준으로 보면은 1월달이랑 2월달께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연도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2021년으로 바뀌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월달 먼저 보시면은 1월달에 조회수 순위가 1위인 것부터 맨 하단부까지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상위권에 있는 조회수 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가 2021년에 본인들의 블로그를 스스로 분석하라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조회수 순위의 글이 1위에 있는지, 월간에 제일 1위부터 뭐 2위, 3위, 4위, 5위까지 어떤 글이 이렇게 상단에 계속 노출됐는지 그거를 스스로 분석하고 이 키워드가 괜찮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블로그 보시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위부터 10위까지의 글을 설명을 드릴 건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왜 이 글이 떴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제 글 블로그에 대해서는 롤 관련해서, 그리고 IT 컴퓨터, 이 SNS 이렇게 세 가지가 항상 1년 동안 상위 노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맛집 블로거이시거나 아니면 개인 업체 혹은 개인 사업체 아니면은 혹은 여행 아니면 IT 혹은 그 외에 기타 요리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블로그 성향에 맞게 상단 노출되는 글이 분명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그 외적인 거는 제가 정보성 글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여름 별미 맛집, 냉매가스 여름에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뭐 종류가 있는지, PCR 코로나 검사 선별 진료소, 그리고 엑셀 랭크 함수, 가족관계 증명서 등등 이런 식으로 있는데, 몇 월 달에 이런 글이 떴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참고만 하시는 거지 본인 블로그의 성향에 맞게 분석하시고 글을 올리셔야 됩니다. 1월 달부터 보시면은 여기 보셨다시피 롤, 그리고 IT 이거 다 IT입니다. 거의 다. 이건 SNS죠. SNS 업로드가 잘 되시 안 될 때. 1월 달 그럼 대략 이렇습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면은 롤 최저가, 이것도 여기서 이 롤과 IT, SNS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게 있으면은 이 진공 중의 유전율 단위 및 진공의 개념은 보시면은 2020년 8월 13일 날 올린 거거든요. 이때 기준으로는 거의 이제 1년이 좀 안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도 계속 상위 노출이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진공 중의 유전율 단위 및 진공의 개념인데, 누적 조회수가 6,280, 이거는 아마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전 시간이라 한 명밖에 안 본 것 같고, 평일날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사람들이 이거를 볼 때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그래서 이거 예전에 말씀드린 게 양질의 글을 올리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런 글 같은 경우는 재방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방문 유입률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조회수가 많이 이렇게 기록된 것 같습니다. 다시 이거 끄고, 껐을 때 컨트롤 W 누르면 한 번에 이렇게 꺼집니다. 이 창만 꺼지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또 넘어가겠습니다. 진공 유전율 특별한 거였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 전체적인 카테고리에 있는 글, 인기 많은 이런 것들보다 그 외적인 것들이 왜 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부터 보시면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다 뭐 게임이나 아니면 IT 관련한 거니까 3월 달은 그냥 넘어갈 거고, 3월 달이나 4월 달 같은 경우는 줌 관련 글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2의 노트북 스피커 설정 방법이 있고 4월 달도 몇 개 있거든요. 여기 상단을 차지하진 않는데 여기 하단부에 보시면은 4월 달에는 없고 3월 달 건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좀 보시면 설정 방법 아까 봤고요. 노트북 마이크 울림 해결 방법, 노트북 카메라 설정 방법. 이게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글이 인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 4월 달 넘어가면은 이것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이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5월 달부터 조금 다를까 싶었는데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항상 올렸던 글이 계속 뜨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6월 달에 이게 있는데, 포토샵 체험판 30일 무료 설치하는 방법, 이게 의외로 많이 떴더라고요. 이거 눌러보시면은 지금은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적 조회수가 3113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포토샵 체험판 30일 무료 설치하는 건데, 포토샵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당장 정품을 설치할 수 없을 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저거라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7월달 가면은 이게 바로 냉매가스가 제가 이때 당시에 갑자기 뜨길래 왜 떴나 싶었는데, 여름이니까 냉매가스, 에어컨, 그리고 냉장고 등등의 가스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떴던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맛집이거든요. 이것도 왜 한 번에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일단 통계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래 좀 보시면은 1802회, 지금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상세 분석에 10일, 그러니까 날짜를 좀 작년 걸로 보겠습니다.
여기 월간 일간인데 월간으로 바꿔주시고 작년에 이게 아마 6월달인가 7월달에 올렸습니다. 7월달. 그러니까 7월달에 올리자마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 잡전에 포스팅 어떤 영상 글에 이 글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대표 사진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대표 사진이 요거였거든요. 대표 사진이 요거였습니다. 좀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글 분석한 거 앞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름 휴양지이기도 하고 방금 보셨다시피 대표 사진도 괜찮았고 사진도 몇 가지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름 휴양지 관련해가지고 글이 여기 주막촌이라는 명칭도 들어가고 이 유원지가 계곡 근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뜨지 않았나 싶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떠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요런 게 좀 하나 있었고 울리시다 보면은 이런 걸 가끔씩 겪으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7월 달에 2위를 기록한 글이고 다음 넘어가면은 여기서도 특별한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가니까 이건 좀 내려갔고요. 그리고 9월 달 넘어가시면은 여기서는 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는 게 줌 관련해 가지고 다른 화상 회의 채팅 그런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올려봤는데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특별한 게 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정보성 글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글도 많이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코로나 계속 시국이기 때문에 코로나 선별 진료소 관련해 가지고 소개하는 글을 올렸어요. 아마 양주 의정부 시민들은 다 일로 왔을 거예요. 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때 당시에 월간으로 다시 바꾸고 작년에 8월 달 정도로 하면은 9월 달이었죠. 한 번 더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9월 달만 1,100명이 받고 1,100회가 됐고요. 그리고 10월 달 되니까 더 올라갔고요. 11월 달 되니까 비슷합니다. 뭐 12월 되니까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요 세 달 동안은 이 글로 인해서 계속 상단 노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런 정보성 글도 조금씩 가끔씩 올려주면 좋습니다. 코로나 이 선별진료소 소개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올릴 만한 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 같은 거 네이버 지도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나옵니다. 이런 거 네이버 지도에 나오는데 그거 관련해서 포스팅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월 달 넘어가면 이때 백신 인증서 엄청나게 떴잖아요. QR코드. 그래서 저도 이때다 싶어서 올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 계속 올라갔고요. 특별한 거는 없고 가족관계 증명서 제가 동사무소 갔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사람들이 많이 발급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많이 발급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좀 노려보니까 이때 당시에 월간 지난달 12월 달도 많고 2021년 11월 이때 글을 올렸고요. 10월 달에 이것도 많이 올라갔고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게시물 보면은 이게 동사무소 앞 무인 발급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당시에 아마 홍대 근처로 갔는데 어떤 동사무소든 간에 다 무인 발급 창구가 있습니다. 이때 양주 갔었나? 아무튼 이 어느 동네이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간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이런 대표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병적 증명 발급 방법, 동사무소라고만 썼지 어느 지역을 쓰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어느 지역에 딱 써버리면은 그 지역 주민들은 클릭을 안 하기 때문에 안 썼고 아까 말씀드린 이 엑셀 이게 여기 있는데 이때 그냥 랭크 하는 거 제가 궁금해서 제가 랭크를 그 엑셀 할 때 랭크를 넣고 그리고 조회해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 글을 만든 거거든요. 솔직히 글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가져와서 내가 다시 짜집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엑셀 다들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쉽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공교롭게도 댓글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저도 이제 봤을 때 댓글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그게 뭐 없어서 뭐 그게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11월 달 보시면 이때도 저번에도 지난 영상에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비 올 때 내부 습기 제거하는 방법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계속 올라가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제가 한 가지 뭔가 이거다 싶은 게 뭐였냐면 명동 공영주차장 글이었는데 이게 주말에 그렇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현재 지금까지
5개월밖에 안 되는데 3천 회수가 넘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2월 달만 해도 지금 벌써 214명이 받고 1월 달에 312명, 그리고 924명, 1013명. 뭐 이런 식으로 주말에는 명동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많이 찾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많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달 보시면은 여기도 특별한 건 없고 지금까지 올라왔던 여권 IT 관련 글들, 그리고 IT 해결하는 거, 코로나 선별진료소 있고요, 명동 공영주차장 있고요, 그리고 비 올 때 차 내부 습기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어떤 글이 인기가 많았는지 봤는데 2022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 글이 어떤 게 인기가 많았는지 분석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몰랐거든요. 이게 보니까 저도 300명, 350명 사람 들어왔을 때에서 700명까지 올랐던 그 영상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 영상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아래쪽 내려보시면은 거기서 350명에서 사람이 너무 안 올라가가지고 그때 롤 관련해가지고 게임 정보를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도 계속 상위 노출됐다는 걸 전 이제 알았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본인의 글이 어떤 게 인기가 많았는지 이렇게 하나씩 분석을 해보시고, 뭐 아이폰, 저 같은 경우는 게임, 뭐 IT, SNS, 뭐 유튜브, IT가 뭐 전체를 말하는 거긴 하지만 유튜브, 아이폰, 그리고 아까 12월 달 보시면은 이게 그나마 최근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또뭐 컴퓨터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2월 달 당장 지난달 거 보면은 토렌트,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게 이제 진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인기 많은 글들을 지금까지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키워드를 딱 따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키워드냐, 이거 다 지우고 롤이잖아요. 토렌트 인기 많죠. 그리고 부팅, 아이폰, 그리고 구글 폼, 저것도 좀 인기 많은데 이거는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터넷 속도,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내 계정에 포스팅을 또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롤 설치하는 방법 빠르게, 부팅 속도 빠르게, 아이폰 꿀팁, 인터넷 속도 빠르게 하는 법, 이런 식으로 제 기준으로 이렇게 또 올린다면은 이거는 100%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상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 계정 자체가 이미 이런 걸로 AI가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얘는 AI가 판단했을 때 이러한 글을 많이 올리는 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글이 올라간다면 상위 노출하는 게 아마 쉬울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제가 저번에 지난달에 실시했던 요 노트북 시리즈 있잖아요. 터치패드 하는 방법, 카메라 안 될 때 하는 방법, 요거를 마음 먹고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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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4일, 3월 4일, 7일, 이 한 10개, 15개 정도를 한 번에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다 글이 조회수가 많아요. 지금 3월 7일이니까 지금 며칠이에요, 오늘? 3월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벌써 1108회 이렇게 많이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계정이 어떠한 키워드가 인기 많은 키워드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본인 계정에 인기 키워드를 계속 넣으셔서 포스팅을 하셔야 상위 노출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말 키워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유명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거라기보다 지금 보시면 인기 키워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0월 1일 같은 경우는 지난주 토요일이거든요. 지금 25일 기준으로 지난주 토요일이거든요. 지난주 토요일 거, 일요일 거, 그리고 그 전주 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키워드입니다. 일단 1위 한 개 인스타그램 스토리 숨길 사람인데 이거는 사실 원래 1등이니까 항상 그래 왔던 거고, 요거를 보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의정부 인천공항 버스 리무진 시간표 7200번 버스 해외여행 관련해 가지고 포스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말 키워드로 좀 많이 뜨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버스 리무진 타는 거 그거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해외여행 키워드 주말 키워드로 아주 유명하다고 말씀드리고,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신세계 나이키 할인 꿀팁 관련해 가지고도 주말에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 많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주 프리미엄 요거, 그리고 국내선 김포공항 탑수소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일본 요새 많이 놀러 가잖아요. 일본 나리타 공항 프라다 면세점 지갑
사는 거, 산 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많이 올렸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행 이것도 여행이라고 볼 수 있죠. 여행인데 주말 쇼핑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인천공항 해외여행 탑승 수속 의정부 제1시장 공영주차장 이거 같은 경우는 주말이니까 공영주차장 대는 주차하는 게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 이랬고 일요일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의정부 인천공항 버스 리무진 시간표 이게 올라갔고요. 파주 프리미엄 마찬가지 있고 국내선 김포공항 탑승 수속이 있고요. 일본 나리타공항 프라다 면세점 지갑 득템 가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있고요. 인천공항 로민센터 이것도 사실은 해외여행 주말에 많이 가기 때문에 KT, SK, LG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 관련 키워드가 주말에 유명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제1시장 공영주차장 마찬가지로 역시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주라 하면은 언제냐면 24일, 25일입니다. 9월 24일부터 보겠습니다. 9월 24일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폰 이때 한참 많이 포스팅할 때니까 이때는 다 지켜두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계속 반복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인천 리무진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근데 이게 한 가지 또 특이한 걸 볼 수 있죠. 강남역 술집 29 펍 도쿄 클래식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영상 올렸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말에 술집 많이 가고 강남역 많이 가잖아요. 여기서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강남역 술집 그리고 뭔가 특이한 술집 같은 경우 주말 키워드로 많이 유명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꾸준히 많이 오르고 주말만 되면 조금 더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긴 한데 주말에는 좀 유독 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토요일 날 57개. 그리고 다른 걸 좀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술집 봤고요. 국내선 김포공항 역시 이 다음 주, 현재 24일 그 다음 주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나리타공항 프라다 관련해가지고 봤고요. 인천 로밍센터 KT, SK, LG. 그러니까 결국은 여행 관련해가지고 주말에 많이 유명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건데 이 아이폰 제가 지난주에 많이 포스팅했잖아요. 이거 제외하고 한 번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국내선 탑승 수소 프리미엄 로밍 센터 여기 7200번 여기도 사실 특별한 건 없거든요. 요거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오늘 좀 뭐 약간 뻔한 얘기긴 한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여행 키워드 주말 키워드는 여행 키워드 해외여행 지금 많이 뜨고 있죠. 면세점 공영주차장 그리고 리무진 또 한 가지 아까 뭐 있었죠? 해외여행 로밍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죠? 강남역 술집 그럼 강남역 술집이 될 수도 있지만 이태원 술집 신림 술집 의정부 술집 구리 술집 우리 핫플레이스 있잖아요. 건대 술집 한 가지 또 뭐가 있겠죠? 뭔가 한남동 유명한가요? 술집 마포 홍대 술집 이 정도 뭐 요 정도 홍대 술집 하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 주말 키워드 관련해 가지고 뭐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알아봤고요. 주말에는 참고로 금요일에서 그러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블로그가 조회수가 많은데 주말에는 사실 평소에는 3,000명인데 주말에는 2,600, 700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키워드를 좀 더 활용해서 많이 올려야 되는 거 지금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 블로그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6개월 전쯤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인시키기 위해서 통계 들어와 보시고요. 여기서 하단부에 내려보시면 왼쪽에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라고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겠습니다. 어플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메인 화면이잖아요. 여기서 요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에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를 눌러주시면 이 화면이 나타나고요. PC 버전도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 홈, 통합 데이터, 유입 분석, 리워드부터 트렌드 비즈니스까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홈에서는 일단 하단부에 보시면 실시간 게시물 조회수 순위를 이걸 한번 더보기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채널 조회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11월 7일 관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회수를 볼 수 있고 여기서 하단부로 내리시면은 게시물 조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위부터 10위까지 보시면 내 블로그에 1위는 오늘 이날에 1위는 84명이 봤고요. 명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확히 말하면은 조회수인데 2위는 65,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1위부터 10위까지요. 컴퓨터 부팅 안 될 때, 그리고 공항, 일본 관련해 가지고 여행, 인천공항, 인스타그램 관련해 가지고 10위까지 글을 한 번 또 다 작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 1위부터 5위까지 봐보겠습니다. 컴퓨터 부팅, 김포공항 탑승 수속, 일본 지하철, 일본 여행이 되겠죠. 인천공항 탑승 수속, 요 정도로 블로그 포스팅을 한 번 더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블로그 포스팅 한 날짜 같은 경우도 이미 2달은 훨씬 넘었고, 여기 보시면 6개월 된 것도 있고, 오래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포스팅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통합 데이터 누르신 다음에 성별, 연령별 조회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여성분 글이 여성분이 조금 더 많이 보는 건데, 여성분이 원하시는 글이 어떤 건지, 그런 거 연령대는 어떤 연령대가 많이 보는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25세에서 29세 여성분들이 제 블로그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지표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대별 조회수도 좀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이게 시간대별로 조회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여기 10 이쪽에 보시면 이 숫자를 잘 보세요. 11월 6일로 보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새벽에는 조회수가 많이 없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퇴근 시간 정도 되기 전쯤, 한 이쯤이 딱 퇴근 시간이잖아요. 전쯤부터 퇴근 시간 될 때까지가 조회수가 가장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출이 되려면은 블로그 발행하고 나서 많게는 15분에서 30분 정도 많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8시 되기 전에 15시 정도에 이제 그때 포스팅 하는 게 딱 좋지, 15시가 아니고요. 17시에 포스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이 시간대에 포스팅 하면은 이 시간대 많이 보겠죠. 저는 사실은 그냥 막 포스팅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때 포스팅 하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유입 분석도 눌러보시면 하단부에 내리시면은 다들 한 번씩은 보셨겠지만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PC는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한 80% 이상은 핸드폰으로, 즉 모바일 버전으로 블로그를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블로그 쓰실 때 모바일 버전으로 맞게끔 형식을 쓰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지키기가 너무 까다로워서 하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네이버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 네이버거든요. 여기까지 다 네이버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품질이 온다면은 이 퍼센티지가 다 싹 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6, 70%가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만약 저품질이 오면 한 2, 30%, 30%도 그 미만으로 아마 유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좀 내리시면은 이제 유입 검색어 트렌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이 11월 7일이라서 어제 글이 이렇게 나와 있고 순위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순위별로 어떤 게 내 블로그에서 최근에 제일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지, 인스타 관련인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 관련해 가지고 포스팅을 좀 더 하면 되겠죠. 제가 항상 블로그 채널에서, 아니 블로그가 아니고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매번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그 분들에게 다시금 되새김질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단부로 좀 내리시면은 인스타 스토리 안 보이게라는 게 이렇게 상단에 있는 걸 볼 수 있고, 경쟁력 지수도 100이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도 여기 아까 그 순위별로 있는 거거든요. 경쟁력 지수가 100인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포스팅을 좀 더 연관 검색어 키워드를 분석하셔서 포스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워드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예상 수익인데 이거는 어제 같은 경우는 400원대, 5일 같은 경우는 1000원대, 1000원, 1000원 뭐 이렇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000에서 3500명 왔다 갔다 하다가 4000까지 됐는데 다시 3000에서 3500 왔다 갔다 하는 블로그 기준입니다. 이거는 제가 과감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트렌드로 넘어가시면요. 이거는 현재 블로그 트렌드가 요리 레시피부터 IT 컴퓨터 세계여행 등등으로 이렇게 쫙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거 다 인플루언서 카테고리거든요. 아마 맞을 겁니다. 여행 카테고리 등등. 뭐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요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IT 컴퓨터가 좀 많으니까 아이폰이랑 그리고 갤럭시 애플페이 뭐 뻔한 얘기긴 한데 스마트폰 인기 검색어인 거는 많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나머지 카톡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보자면 패션 미용은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비즈니스, 대출, 근로장려금, 영화, 화차, 결말. 최근 영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게임은 롤드컵 그저께 했으니까 그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여행은 이제 단품 같은 거, 세계 여행은 이제 일본, 필리핀 옛날부터 많이 갔던 거니까 이런 식으로 트렌드에서 주제별 인기 유입 검색어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를 눌러보시면은 이건 이제 블로그 마켓이라고 해서 마켓 하시는 분들에게 한해서 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 관련해서 좀 봤고요. 지금 내 블로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들어오셔서 홈부터 통합 데이터, 유입 분석, 리워드, 트렌드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내 블로그 분석하시고 통계 지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키자드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키자드.org라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겠습니다. 키워드 마법사, 키워드 분석기, 실시간 검색어가 있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우선 키워드 마법사 눌러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키워드 마법사 들어온 거고 여기서 연말정산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검색 누르면은 연관 키워드 등등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검색이 됩니다. 연관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말 그대로 연말정산 관련해서 연관되는 키워드가 또 검색이 된 겁니다. 순위별로 검색이 된 거고 요거는 PC 검색량을 한번 누르시면은 PC에서 연말정산을 제일 많이 검색했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금저축 등등을 이렇게 검색을 했다는 겁니다. 모바일로도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블로그 수로는 이렇게 최상단에 이렇게 필터를 걸면은 연말정산에 들어간 키워드가 블로그 수로 제일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연말정산 관련해서 컨텐츠를 작성하나 블로그 포스팅을 하실 때 이런 키워드를 다 넣으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은행 퇴직연금이랑 페이롤, 하나은행 IRP 관련은 연말정산이랑 크게 관련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습니다. 연말정산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블로그 포스팅을 하실 때 연말정산을 맨 앞쪽 키워드에 넣으시고 해시태그도 앞쪽에 넣으시고 이거는 키워드 4-5개 반복적으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등 이런 식으로 연관성 있는 키워드를 다 넣으시라는 겁니다. 이제 하단부에는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자동 완성 키워드라고 해서 연말정산을 검색했을 때 자동으로 AI가 이런 식으로 1번부터 10위까지 자동으로 완성이 되게끔 하게 되는 키워드입니다. 물론 이것도 빅데이터를 통합해서 AI가 자동적으로 분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PC 검색량을 누르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위별로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연관 검색어가 있는지 PC 검색량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숫자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다 이렇게 하나 눌러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는 앞쪽에 보시면 네이버라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입니다. 자동완성 키워드가 다음에서는 어떤 식으로 검색이 됐는지도 볼 수 있고 하단부에 내리시면 구글에서도 어떤 식으로 인기가 많은 키워드가 뭔지 PC 검색량 무엇이 많은지 블로그 수에 어떤 키워드가 많이 들어갔는지 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키워드 마법사는 끝났고요. 키워드 분석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입력하고 키워드 분석 누릅니다.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블로그 넘버 1, 블로그 넘버 2 이런 식으로 이게 블로그 현재 연말정산으로 검색을 했을 때 상단에 뜨는 거 아주 인기가 많은 블로그가 그러한 블로그 글이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하단부에 좀 내려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다섯 번째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 첫 번째나 두 번째 정도.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맥락이 같습니다. 연말 정상이라고 검색했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블로그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금이라는 단어가 37개 들어갔다는 거고 자신, 세액, 연말정산 등등이 이런 식으로 17개, 14개, 13개, 13개 등등 들어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천, 영수증 결정, 만원, 정산, 사람 공제, 오늘 1월, 연봉 등등이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블로그가 지금 인기 블로그고 상위 랭크로 있는 블로그고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입니다. 연말 정산 키워드죠, 지금. 근데 연말 정산 관련해서 블로그를 작성합니다. 키워드를 뭘 써야 할까 분명히 본인들 쓰시는 분들은 분명히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키자드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여기 상단에 아까 보시면은 키워드 분석기죠. 여기 키워드 분석기 들어오신 다음에 분석 결과를 이렇게 보세요. 첫 번째 걸 보셔도 되고 하단부에 내리시면은 넘버 2 이런 거 다 보셔도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거를 일반적으로 참고를 하시고 나서 어떠한 키워드를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넣으면은 좋은지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세금이나 뭐 자신, 세액 등등 연말정산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블로그를요. 그러면은 블로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눌러주겠습니다. 일단은 요걸 이렇게 캡처를 해주고요. 이분 보니까 2021년 이달의 블로그 바이 네이버, 이달의 블로그도 되셨던 분이네요. 방금 캡처한 거 왜 제가 캡처했냐면 연말정산 하기 전에 꼭 봐야 할 걸 결정 세액과 실효 세율입니다. 똑같죠? 방금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본인이 검색하셔서 관련 키워드에 뜨는 블로그 상위 랭크된 거를 딱 봐보시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아까 이거를 capture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수증 보겠습니다. 영수증에 12개가 돼 있죠. 12개가 진짜 들어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를 누르시면은 상단에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러면 영수증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걸 좀 눌러주시고 상단으로 보면은 여기서 방금 가져오면은 12개잖아요. 이게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14개가 나오는데 12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런 제목에도 들어가는 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글 보시면은 요 사진에 요런 것도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근데 보니까 해시태그에는 들어가는 게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이러한 빈도수가 몇 개 들어갔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영수증은 몇 개쯤 넣어야 된다. 단어를. 그런 거를 알아라는 겁니다. 꼭 이게 신뢰가 안 가는 정보인데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 정도는 다 맞으니까 이 지표를 보고 본인이 포스팅 작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영수증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엔터 눌러보면은 이렇게 영수증 다 들어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이걸로 키워드 분석기는 끝내고 이제 뒤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뒤로 가보면 실시간 검색어로 해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시간 검색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시간 검색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 키워드를 어떤 키워드를 쓰면은 상단 노출이 될까라는 거를 알고 싶으실 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공교롭게도 광주 아파트 붕괴라는 게 지금 키워드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사고가 난 건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 키워드 관련해서 글을 쓰고 싶다 아니면 새 다이어트 관련해서 글을 쓰고 싶다는 분들 지금 제일 뜨는 거는 이런 거네요.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뜨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거를 키워드로 해가지고 블로그나 혹은 뭐 본인이 포스팅 하는 관리하는 블로그나 뭐 유튜브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그러면은 현재 인기 키워드 그거 버프를 받아갖고 그러면 인기 키워드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바로 배 들어올 때 노저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 상단 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는 줌 아시잖아요. 들어가시면은 여기 우측에 보시면 여기 마찬가지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 지금 똑같네요. 다 마찬가지. 이게 아마 데이터가 그대로 간 것 같아요. 그 키자드로 여기 똑같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글에서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구글에 들어가시면 여기 들어온 거고 실시간 검색어라고 치시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실시간 인기 급상승 검색어 구글 트렌드라고 나옵니다. 여기 월별 인기 급상승 검색어 보기를 누르면은 요건 약간은 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임영웅이 아까 나왔는데 나왔어요. 광주 아파트 붕괴 영탁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아까 거기 나온 거는 정용진 어제랑 약간 오늘 11일이거든요. 어제랑 오늘 이렇게 통합 키워드로 될 수도 있나 봐요. 어쨌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여긴 6위로 나오네요. 어제 기준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구글이랑 줌 그리고 키자드까지 실시간 검색어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원하시면은 실시간 검색어 활용해서 인기 키워드 분석한 다음에 블로그 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